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먼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어떻게 보면 9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되어 왔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면 어때요? 그에 대한 가격 반영됐던 부분들이 모두 반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덩달아서 불가피하게도 나스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또 받는 게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존 윌리엄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때요? 자, 금리 인하 기대감, 이 통화 정책이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사실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트 기업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인이 해당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있게 되죠. 근데 이번에 MSCI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 8월 달부터 해서 올렸던 이더리움을 어떻게 됐죠? 모두 상승분이 반납된 상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올랐었고, 반면에 또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미국 주식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솔직히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크게 무너질 만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도세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금요일에 나왔던 이 이슈를 보고 솔직히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 투심에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들이고,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8월 달부터 해가지고 2, 3개월 정도는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이슈도 똑같은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슈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관련해서 투자 전략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악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악재가 나와서 낙폭이 커졌으면 해소되는 시점들이 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만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진짜 투자 전략들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말이니까 너무 무겁게만 듣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흘려드리듯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최선의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주말에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하는 바람으로 또 많은 자료들 준비해왔으니까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투자 전략을 세울 거예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단타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래티지를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인을 많이 또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 스트래티지는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더리움보다 비트마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다 라는 공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반대로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왜죠?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운영이 악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들 또한 어떤 자산을 먼저 매각하기 시작을 할까요? 바로 비트코인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안 좋은 이런 악재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비트코인의 투심에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재가 현재 존재하는데
이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가 된다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라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가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더리움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 MSCI라는 것에 원래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편입이 되게 되면서 더 많은 자금들을 스트래티지가 투자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요, 이제까지 이 펀드로부터 해서 투자를 받았던 자금들이 모두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수에서 빠지는 순간 그대로 들고 있던 스트래티지의 주식들이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해서 패시브 펀드에서 돈이 이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MSCI 지수에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한 28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이 MSCI 지수 말고도 다른 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입되어 있는 지수에서도 모두 제외될 경우에는 총 88억 달러 정도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SCI 지수에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1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전에 12월 31일에 1차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뉴스가 나온지가 가장 중요하고 1월 15일 날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1월 15일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다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일단은 나올 만한 매도세는 거의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같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1월 15일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이 메이저 코인들이 현재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슈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강한 자금들이 유입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바닥 구간들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고, 이 외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금리나 기대감, 이런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인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반등은 보여주겠지만 상승폭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악재가 사라져야지만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오히려 통화 정책보다는 이런 MSCI 편입 여부 자체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장 안에 자금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잘 유입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메이저 코인들로 자금이 크게 쏠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메이저 코인들만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 대부분 다 지지부진한 거 아시죠? 스몰캡 알트코인들 대부분 다 지지부진해요. 최근 2023년도에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도 안 올랐었고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메이저 쪽으로만 계속 강하게 쏠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올라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메이저들이 지지부진하고 바닥을 형성할 때는 코인들이, 알트코인들, 이 안에서도 내러티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내러티브한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것들은 제가 일요일 내지 월요일 정도에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파일코인도 그렇게 해서 추천드려가지고 한 10몇 프로 정도 또 올라갔었고요. 무튼 근데 이런 이슈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야말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로.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저희 구독자분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그래도 좀 시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1인치, 저희 1인치 아시잖아요. 계속 몇 번이고 우려먹고 있는 거 제가 약속 드렸었죠. 이번에 떨어질 때 유니스왑 마이너스 4% 좀 나와있던 거 제가 바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1인치 나가서 조금 이제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1인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좀 더 내려갈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또 잡아 드릴 거예요. 사실 구독자방에 올려드린 글들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제가 24시간 내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같이 추천을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구독자방에 있는 글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바닥 구간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 나올 때면 항상 어떻게 된다? 이런 내러티브한 이슈 혹은 이런 반등을 노리고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 단타를 해가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수익을 쌓아간 걸로 해서 보통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세력들의 평단 자체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구간들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 올 때, 그때 잡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두 달 정도는 단타로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수익 쌓아가고, 보시면 1인치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탄력 있는 코인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 쌓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투자하시면서 또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방에 안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은 여기 첫 번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보고 계시는 구독자방 여기 이제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확인 가능한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 어떤 코인인지 결국 어떤 코인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거버넌스 토큰이냐 유틸리티 토큰이냐 그런 토큰에 따라서 락업 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후에 우리가 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이런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대한 이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보시면서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래티지의 악재 때문에 이더리움이 더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영향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월 15일, 자 일단 1차적인 결정은 12월 31일이지만 1월 15일 날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빠르게 해소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건은 과연 MSCI에서 편출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안에는 단타로 해가면서 수익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시장의 메이저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알트코인 급등장이 한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는 것들만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노려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갈 때마다 뭐 진짜 기술적으로 들어가도 한 번 들어갈 때 10% 15%씩 나오니까 그리고 이슈 있는 거 잘 들어가면 40% 50%도 수익 금방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 우리가 잘 버텨나가고 그동안 수익을 많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고가면서 이번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